자, 서술형 정복하기 풀이 같이 해보자. 자, 1번.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발열 반응은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하죠. 네, 방출하고 흡열 반응은 주변에서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다음 2번. 발열 반응인 거는 열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눈이 온 뒤에 염화칼슘 제설제를 뿌린다. 이거도 발열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왜 발열이냐면은 이 염화칼슘이 물에 녹아 들어가는 반응이 발열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 반응한다. 이거 대표적인 무슨 반응이냐면 발열 반응 중에 하나인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화 반응. 중화 반응은 뭐하고 반응하냐면 산하고 염기가 서로 반응을 해서 열을 발생을 시킵니다. 빵을 만들 때 사용하는 탄산수소 나트륨이 분해된다. 이거는 열분해 반응이라서 이 반응은 흡열이에요. 열을 공급을 해서 탄산수소 나트륨이 분해되는 반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반응은 흡열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에 3번.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 출입에 따른 주변의 온도 변화를 서술하시오. 자, 그러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방출하면 주변 온도가 상승을 하고요. 그렇죠?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흡수하면 주변 온도는 하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휴대용 손난로를 흔들면 따뜻해지는 까닭을 서술하시오. 휴대용 손난로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철가루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손난로 안에 철가루가 산소와 결합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따뜻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무슨 반응이에요?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휴대용 냉각팩이 시원한 까닭은 질산암모늄의 용해 반응 자체가 흡열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질산암모늄이 물에 녹으며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열을 흡수하니까 주변 온도가 내려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6번. 다음은 호흡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호흡은 세포에서 포도당이 산소하고 반응을 해서, 그러니까 산소랑 결합을 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면서 에너지를 얻어내는 과정에 해당이 됩니다. 이 내용을 참고로 해서 달리기를 했을 때 체온의 변화를 쓰고 그 까닭을 화학 에너지에서의 에너지 출입과 관련지어서 서술하시오. 그러니까 호흡은 산소랑 반응시켜서 물과 이산화탄소는 뭐에 해당이 되냐면 노폐물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이때 발생한 에너지가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하고 뭐하고 같이 발생을 하냐면 열 에너지하고 같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는 원래는 이제 뭐라고 불러주냐면 ATP라고 하는 에너지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호흡이라고 하는 반응 자체가 포도당하고 산소랑 결합하는 무슨 반응에 해당이 됩니까? 발열 반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발생을 해야 돼요? 여기서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온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상승한다가 될 거고, 네, 그 이유는 호흡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슨 에너지 때문에? 열 에너지 때문에. 의 방출로 바로 체온이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다음은 손냉장고 만드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질산암모늄이 들어있는 투명 봉지에 물이 들어있는 지퍼백을 넣고 투명 봉지를 밀봉을 한 다음에 물이 들어있는 지퍼백을 손으로 눌러 터뜨리면 질산암모늄하고 물이 반응을 하면서 봉지가 차가워진대요. 그러니까 봉지가 차가워진다는 소리는 열이 어떻게 됐다는 소리니까 이 봉지 안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따라서 무슨 반응이에요? 흡열 반응에 해당이 되겠죠. 왜? 주변에 열을 흡수하여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 8번. 다음은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식물이 광합성을 한다. 광합성을 하는 거는 태양 빛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흡수를 하는 대표적인 흡열 반응에 해당이 되고, 가스레인지에서 메테인 가스가 연소한다. 연소는 대표적인 무슨 반응에 해당이 돼요? 발열 반응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두 반응을 구분을 했고요.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의 온도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변의 온도는 낮아지고, 그 다음에는 발열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주변의 온도는 어떻게 된다? 상승하게 된다. 그렇죠? 자, 이제 직권과 지구 기온 잠깐 테스트 봅시다. 지구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대기를 뭐라고 불러주는가? 기권, 그렇죠? 또는 대기권. 지구에서 대기는 높이 약 지표에서부터 1000km까지를 바로 뭐라고 불러주는 대기권의 높이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공기 기둥, 그래서 1000km의 무게를 바로 우리가 뭐라고 불러줍니까? 일기압, 네, 이렇게 불러줍니다. 대기는 여러 가지 기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질소가 약 78%, 산소가 21%, 대략 둘의 부피비 3대 1 정도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기권을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의 4개 층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높이에 따른 온도 변화 또는 기온 변화를 기준으로 해서 나눠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오른쪽 그림은 기권의 층상 구조를 나타냈대요. 자, 대류가 일어나고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층은 대륙권입니다. 그죠? 오존층이 존재하고 매우 안정한 층, 비성층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정하다라고 하는 거는 뭐가 없다라는 소리예요? 대류 현상이 없다라는 소리예요. 오로라가 나타나기도 하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큰 층은 열권인 B에 해당이 되고, 대류는 일어나지만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층은 바로 중간권인 C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를 뭐라고 불러줘요? 태양 복사 에너지. 그렇죠? 태양 복사 에너지. 주로 무슨 형태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오냐면은 자외선이나 가시광선의 형태로 주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로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지구 복사 에너지는 온도가 낮잖아요. 지구 자체가. 그래서 지구 복사 에너지는 적외선의 형태로 지구가 방출을 해줍니다. 지구는 지구에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100% 중 몇 퍼센트? 70%를 흡수를 하고요. 30%는 어떻게 돼요? 30%는 반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구의 반사율은
30% 정도가 되고, 흡수한 만큼 지구 복사 에너지를 우주로 방출해서 태양하고 복사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게 돼요. 자, 다음에 8번. 대기가 지표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일부를 흡수를 했다가 지표로 다시 방출을 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게 유지되는 현상은 뭐라고 불러줍니까? 온실 효과라고 하고,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는 기체를 온실가스 또는 온실기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온실기체는 이산화탄소, H2O, 기체 상태의 수증기, 그 다음에는 CH4 같은 메테인, 이런 것들이 바로 온실기체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지구온난화는 온실효과가 너무 세져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을 지구온난화라고 하고,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은 인류 산업 활동으로 뭐의 사용이? 화석 연료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를 하게 된 게 바로 지구온난화의 원인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중단원 기출문제, 자, 답을 맞춰봅시다. 자, 1번은 3, 그 다음에 2번은 3, 5, 3번에 2, 그 다음에 4번에 1, 5번에 4, 6번은 5, 7번. 자, A부터 D층에서 대류는 일어나지만 기상현상은 나타나지 않는 층은 C, 중간권이고요. 이 기상현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조건이 두 개가 필요한 거죠. 일단 첫 번째가 뭐가 있어야 돼요? 대류현상이 있어야 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충분한 양의 뭐가 있어야 돼요? 수증기가 있어야 하는 거 하나.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데 대기가 거의 없는 거죠. 수증기가 거의 없어서 날씨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다음에 8번. 자, 오로라가 나타나기도 한다. 어디에요? 열권. 자외선을 흡수하는 오존층이 있다. 성층권. 바람이 불고 강수 현상이 나타난다. 대류권. 그러니까 지표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거꾸로죠. 가, 나, 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9번은 5, 10번은 5, 11에 3, 12에 1, 3, 13에 4. 자, 질문 있으세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뒤에 14에 1, 15에 3, 16에 3, 17에 2, 18은 2, 3, 6, 19에 5. 질문 있습니까? 없으세요? 자, 그러면 서술형 문제 같이 한번 보자. 기권의 층상 구조 중 대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여러 가지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층은 대류권입니다. 그렇죠? 기권의 층상 구조 중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고, 기온이 높아지는 층이면 일단은 무슨 층이에요? 이건 안정층이에요.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안정층에 해당이 되고, 안정층인 곳은 열권하고 성층권하고 두 곳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낮과 밤의 기온 차, 이거 뭐라고 불러줘요? 일교차라고 합니다. 일교차가 매우 큰 층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열권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대기가 희박하고 수증기가 거의 없으면 일교차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같은 상태를 복사 평형 상태. 온실 효과가 강화되어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을 뭐라고 불러줍니까? 지구 온난화라고 해줍니다.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주는 온실기체 세 가지. 선생님이 아까 잠깐 써드렸죠. 그쵸? 뭐예요? 이산화탄소. 그쵸? CO2.
그 다음에는 수증기, 메테인. 그 중에서도 이제 메테인하고 이산화탄소가 가장 큽니다. 메테인은 CH4예요. 화학식으로. 네. 그 다음에 6번. 자, 대륙권과 중간권의 공통점을 두 가지 서술하시오. 대륙권하고 중간권은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불안정층이라서 뭐가 일어난다? 대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성층권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나타나는 기온 변화. 그러한 기온 변화가 나타나는 까닭은, 일단은 성층권은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상승을 하고요. 그 이유는 성층권에 있는 어디에서?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8번.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끊임없이 에너지를 받고 있지만 평균 기온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까닭, 즉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는 까닭을 써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흡수하는 뭐하고?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랑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서로 같기 때문에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달보다 지구의 평균 온도가 더 높은 까닭은, 지구는 뭐가 있어요? 지구는 대기가 있어. 온실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대기가 없는 달보다 평균 기온이 더 높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은 바로 뭐예요? 화석 연료의 연소 시 발생하는 온실기체인 뭐 때문에? CO2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이 화석 연료는 주 구성 원소가 탄소하고 수소하고 산소가 주 구성 원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탄소를 포함하고 있으니 연소를 시켰었을 때 뭐가 발생한다?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 그림은 기권의 층상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기권을 4개의 층으로 구분한 기준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죠. A부터 D 중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층은 A밖에 없어요. 대륙권밖에 없고, 기상현상이 나타나기 위한 조건 2가지는 아까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해드렸죠. 일단 첫 번째 뭐가? 대류현상이 일어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충분한 수증기가 있어야 된다. 이 2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줘야 기상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 그림과 같이 검은색 알루미늄 컵에 온도계를 꽂고 적외선 등을 켠 다음 2분마다 온도를 측정을 하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컵 속 공기의 온도는 일단 처음에는 계속 상승을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일정해지는 이런 그래프가 나타날 거고,
일과 같이 나타난 까닭, 즉 어느 특정 시간이 돼버리면은 이때부터는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일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온도가 상승하는 구간이잖아요. 이때는 뭐가 뭐보다 많은 거예요?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보다 어떻게 된 거고요? 이때는 많은 거고, 그 다음에 온도가 일정해지는 이 시점부터는 뭐하고 뭐가 같아지는 겁니까?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랑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같은 무슨 상태에 도달해서 그래요? 복사 평형 상태에 도달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3번. 그림은 지구의 복사 평형을 나타낸 것이다. 만약 지구에 대기가 없을 때 지구의 평균 기온은 어떻게 변하겠는가? 대기가 없는 행성인 수성이나 달 같은 경우에는 지구보다 평균 기온이 어떻게 돼요? 많이 낮다란 말이에요. 즉, 그러니까 여기서 가는 여기서 뭘 나타내냐면, 가는 대기가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지표로 재방출을 하는 과정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과정이 삭제가 돼 버리니까, 없어져 버리니까 결국에는 지구의 평균 기온은 온실 효과가 안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평균 기온은 온실 효과가 없어지니 낮아진다. 져서 낮아지게 된다. 예.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4번. 그림은 1880년 이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의 변화와 지구의 평균 기온 변화를 나타낸 건데, 지금 그래프를 보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도 대략 같이 따라서 상승하는 이런 그래프를 볼 수가 있는데, 따라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떻게 되어버리면은 증가하게 되면은 지구의 평균 기온도 어떻게 된다? 같이 따라서 상승, 증가하게 되는 결론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와 같이 기온 상승이 지속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즉 기온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은 결국엔 뭐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돼버리면 해수온 상승, 해수온 상승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 뭐 그다음에 기상이변, 그 다음에는 뭐 농작물의 생산량 감소,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는 결국에 어떻게 돼요? 해안 저지대 침수. 그 다음에 해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식생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나타나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해당이 되겠죠.